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이외에도 149페이지 로마자 4번의 대표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4번의 대표제 1번의 개념. 대표제란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대표자로 선출되는가는, 즉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지의 정도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는 제도는 다수대표제이고,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는 소수대표제이며, 득표율 비례하여 당선 가능성을 가진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대표제는 지지 정도에 따라 당선을 결정함을 의미하므로, 대표제는 곧 선거에서 당선자를 설정하는 방식 내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50페이지 2번의 다수대표제. 1번의 개념 및 장단점. 다수대표제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인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당선될 수 있는 대표제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다수대표제. 다수가 지지한 사람만 대표가 되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소수대표제는 선거인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는 대표제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게 된다. 1인의 의원을 선출함으로 최다 득표로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의 1인 의원의 선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양당제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로 의회의 다수파가 될 수 있고, 그 정당이 집권하면 전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위 당선자의 득표가 낮은 경우 사표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양가로 1번에 상대 다수대표제와 절대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에도 상대 다수대표제와 절대 다수대표제가 있다. 반가로 1번에 상대 다수대표제, 단기형 1회 투표제. 상대 다수대표제란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않아도 경쟁 후보자들보다 단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대표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투표에 30%의 득표를 하였지만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였기에 최다 득표를 하였다면 당선되는 제도이다. 3대 다수 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단기명 투표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가로 1번에 절대 다수 대표제와 결선 투표제. 절대 다수 대표제란 당선을 위해서는 과반수의 표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고, 단순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당선될 수 없는 대표제를 말한다. 절대 다수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실시된다. 절대 다수 대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없어서 당선자가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절대 다수 대표제의 경우 다시 투표하여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51페이지에 3번의 소수대표제. 이는 반드시 최다 득표가 아니라도 당선될 수 있는 대표제를 말한다. 소수대표제는 선거구 제도로서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와 결합된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에는 여러 명의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최다 득표가 아니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대표제는 소정당에게도 의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파의 보호를 도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로써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 의미. 소수대표제도 여러 명의 득표순으로 당선되므로 다수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소수라는 말은 오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수대표제가 앞서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대표제라고 개념정의한 데에 대해서 최다 득표가 아니더라도 차순위의 소수 득표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다수대표제와 대비하기 위해서 소수대표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수대표제에서의 다수를 최다 득표로 보면서도 여러 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있어서도 다수대표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오히려 옳습니다. 4번의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를 말한다. 비례대표제에서는 먼저 당선 기수가 결정된다. 당선 기수란 하나의 의석이 당선에 요구되는 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총수를 배분하여야 할 의석수로 나누어서 설정된다. 그러하여 각 정당이 그 선거구에서 득표한 수를 당선 기수로 나눔으로써 각 정당에 배분될 비례의석이 할당된다. 문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를 당선 기수로 나눴을 때 정수가 되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 배분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정수 외에 당선 기수를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 표수가 각 정당에 남고 할당되지 않은 의석이 남는 데 있다. 152페이지 잔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나머지 의석을 배속할 수 있으나 득표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잔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의 비례대표가 있다. 대표적으로 동트식을 보자. 동트 방식이란 먼저 각 정당의 득표수를 1부터 할당이나 의석수까지 나눈다. 즉 할당 의석수가 모두 9개라고 가정한다면 각 정당 득표수를 1부터 9까지로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리스트 각 수 중에 가장 큰 개수부터 그 순위까지를 찾아서 각 정당별로 그 순위에 들어간 개수만큼 의석을 받게 된다. 이 도표에서 5개 정당의 득표수를 각각 1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나누어 나온 리스트에서 고수인물 결국 A정당은 3석, B정당은 3석, C정당은 2석, D정당은 1석을 할당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배분 의석은 이와 다른데 조치조항을 통과한 비례의석 할당 대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비례의석 정수를 곱하여 선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단위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을 때는 단위 정당 사이에 추첨해야 한다. 이것은 득표 비율이란 각 비례의석 할당 대상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비례의석 할당 정당들의 득표수를 합계로 나눈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투표의 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 선정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국민의 주권이 정당에게 이양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정당 의존성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의석 획득에 유리하여 보수 정당의 난립이라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에 의해서 의석 배분을 하지 않은 저지 조항을 투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어야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지 조항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식 대표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에 혼합식 대표제. 혼합식 대표제는 다수대표제 또는 소수대표제의 비례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먼저 단순 병렬을 쓸 수 있는데 총 의석수 중의 일부는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회의원, 광역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수대표제를 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 두고 있고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 소수대표제를 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 두고 있어 단순 병렬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하원선거에서 활용되는 독일제 혼합제를 줄 수 있는데 먼저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의 득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배석받을 총 의석수가 정해지고 그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제로 정하는 방식의 혼합대표제이다. 6번의 지문대표제. 직업 내지 산업별로 대표자를 선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각 선거인들의 직업이나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그 대술자를 선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대표제라고도 할 수 있다. 양현제에서 상호는 직립대표제를 구성하여 경제적 의미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154페이지 7번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대표제 방식.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종 공직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는 대표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번은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이 당선되는 제도이므로 기역 대통령 선거, 이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디귿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리을 시도지사 선거, 미음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2번은 소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당식 투표제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상 선출되는 선거인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회 선거는 소수대표제의 선거이다. 3번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 시, 군의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와 더불어 채택되고 있다. 4번의 혼합제. 기억 다수대표제 플러스 비례대표제 변경은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 이은 소수대표제 플러스 비례대표제 변경은 자치구, 시, 군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소수대표제 플러스 비례대표제 변경은 자치구, 시군 의원의 선거되고 있다고 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로마자 5번 선거구 제도. 1번 개념과 유형. 선거구란 대표자가 선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제의 문제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단위 지역을 작게 나누느냐 아니면 크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 크기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1명 또는 더 많을 수 있으므로 155페이지. 선거구당 선출되는 의원 정수가 결국 유형 구분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는 종래,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통상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이 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고, 대선거구제는 그 인원보다 초과하는 즉 6인 이상의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다. 이번에 대표제와 연관성. 한 선거구에서의 의원 정수가 1명이냐 아니면 여러 명이냐에 따라 당선에 필요한 지지의 표수가 달라지므로 선거구제는 위에서 살펴본 대표제와 연관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하기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다수대표제가 되고,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들이 선출하기에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수 대표제가 된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서도 대표인이 여러 후보에 표를 던지는 연기식의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다수대표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3번에 각 선거구의 장단점.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단점을 본다. 양감 1번의 소선거구제. 장점으로는 동그라미 2번 양당 지지에 친근하고 대정당의 출현이 쉽다. 따라서 군소정당을 억제하여 양대정당이 자리잡게 하여 전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선거구가 작기에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동그라미 3번 후보자로서는 선거 비용이 대선거구에 비하여 적게 든다.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들이 후보와 그의 정견과 공약 등을 파악되기 쉽다. 동그라미 5번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실시와 관리가 쉽다. 단점으로는 소선거구제는 상대 다수제이므로 근소한 표차로도 낙선이 될 수 있어 사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전국적으로 검증된 인물이 아닌 지역적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3번 게리맨더링 가능성이 많다. 4번에 지역의 협소성으로 인해 156페이지 지역적 연고, 정실 등이 작용할 가능성과 소지역선거로 인한 선거 매수가 용이하다는 점 등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동그라미 5번 선거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양가로 2번에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의 장점은 동그라미 1번
여러 의원들이 당선되므로 소수의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어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전국적인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 동그라미 3번. 선거운동 지역이 넓으므로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의 과열 가능성이 낮다. 동그라미 4번. 선거운동이 넓기에 지역적 정실이나 지연이 작용하거나 또는 선거 매수 등의 위험의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적다. 단점으로는 동그라미 2번. 소수의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므로 군소정당의 진출이 촉진될 수 있어 이로써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대선거구제는 그 선거관리구역 대상구역이 넓기에 선거관리가 어렵고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동그라미 3번.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선거운동 구역이 넓어 선거운동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동그라미 4번.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실시와 관리가 어렵다. 동그라미 5번. 후보자들이 많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크고 이로써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절충에 기하여 각각의 장점만을 기대한 선거구이지만 실제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가질 수 있는 장단점들이 결국 아울러 가질 수 있다. 4번의 우리나라 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종 공직선거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선거구제들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소선거구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동그라미 2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중선거구제, 지역구 자치구 시군구의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나의 자치구 시군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 전국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157페이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우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직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들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로마자 6번의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의 중요 법리. 위에서 본 선거 원칙 등의 중요한 법리들 외에 선거에 관련하여 선거권자, 피선거권, 선거운동 등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과 법리가 다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참정권 부분에서 살펴본다. 로마자 7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앞서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공직선거들을 개관한다. 1번의 대통령 선거제도.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다수대표제. 전국선거구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 간접선거제도도 있다. 즉 헌법 제67조 제2항은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에서의 간접선거, 결선투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선투표는 국회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가 아니다. 국회에서 행해지는 결선투표는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간접선거이기도 하다. 현행 우리 헌법은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투표를 시행한다. 즉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도 당선될 수 없다. 158페이지 2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양가를 보는 방식. 국회의원 선거는 동그라미 1번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동그라미 2번의 전국 단일의 비례대표제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2번에 1인 의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합헌성 인정. 이에 대해 헌재는 다수의 사표 발생의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통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의 득표 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전체 정수는 300인이다. 299인이었다가 300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험에 나기도 하는데 300인이 맞고요. 예. 양가로 3번은 선거구 획정.
국민의 대표성이 보다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보다 적절해야 한다. 인구 비례 기준 등에 입각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획정이 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의무에 관한 각하 결정. 헌재가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불평등하다고 하여 헌법을 합치 결정을 한 뒤에 국회가 헌법의 입법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을 새로이 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재는 국회에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입법 의무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심판 청구 이후에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국회를 사실상 면책하게 하여 결국 향후 국회의 입법 지체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이지 못하다. 159페이지 1번, 3번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양각에 관한 선거 방식.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가 도입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 선거인 시도의회 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인 자치구, 시군의회에서도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다수 비례변경 또는 소수 비례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하고 비례대표 자치구 시의원 정수는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한다. 양가르기의 특색. 지방선거에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의원 선거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2번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거주요건인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들의 경우에 그들의 의회 의원 선거권과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국내 거주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소정기간 이상 계속 올라있을 것을 요건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동그라미 3번에 선거소청제도가 있고 선거소송에 있어서 고등법원이 1심으로 2심제이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 관할로 단시입니다. 선거소송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 100만원이 넘으면 당선 박탈이고 1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99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직에 유지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였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건 이어서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